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강보합 정도 아침에 비해서 끝날 무렵에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요. 거래 대금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19조 가까이 갔다가 오늘은 한 10조까지 왔으니까요. 거래가 굉장히 한산하다. 어찌 보면 그 여름 휴가장 그런 분위기도 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세가 이렇게 꺾였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급등했던 것에 대한 중간 조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종합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17%, 305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34%, 77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시장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약간 소강 상태다. 그래서 조정 분위기가 완연한 그런 시장이다.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 지표인데요. 오늘 거래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대금이 10조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19조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눈치 보기, 관망하는 분위기가 아주 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워낙 시장이 건 한 1000포인트가량 올랐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들어가기에는 조금 주저가 되죠. 시장이 이렇게 상승세가 좀 꺾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사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조 거래 대금이지만 오늘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깔면서 팔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망은 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조금 살아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코스닥도 5조 6천억이니까요. 원래 코스닥은 최근에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스닥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대형주 위주로 지수 관련주들이 대단히 강한 그런 시장이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 2020년 3,300포인트 올라갔을 때하고 지금 시장이 좀 다른 거는요. 그때는 ETF가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ETF 쪽이 그 매수의 주 그 매수 같아요. 기관들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대형주가 시장을 리드하는 이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조금 소외되는 시장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주도주 안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좀 수익을 전체 시장 분위기를 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래소 그래프 보면요.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한 10일 동안은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21선 위에 살짝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21선은 안 깨질 것 같아요. 21선은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 심리가 죽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생명선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최근 강세장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요 21선 정도에서는 좀 조정을 마감하지 않겠나. 단지 지금 시장은 워낙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900포인트가 단숨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요. 좀 손바뀜도 되고 매물 소화 과정도 조금 거쳐야 된다. 요 21선이 한 3000포인트 살짝 그 아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980에서 3000포인트 그 사이 정도 되거든요. 오늘이 3050이니까 넉넉 잡아서 한 100포인트 정도는 조정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시장은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큼 빠지면 또 매수세도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분봉을 보면은 오늘 하루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하루는 아침부터 종가까지 그렇게 밀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이렇게 추세를 보면 아침보다는 종가가 이렇게 살짝 올려버티면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빠질 때마다 매수세가 이렇게 약한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면서 매물을 좀 거두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은 이렇게 하락이 좀 저지가 되면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래 대금이 10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관망세가 짙은 조심스러운 매수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3,000포인트 안팎으로 매수가 조금 이렇게 포진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렇게 특별하게 매도나 매수 우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미지근하게 거래를 했는데요. 개인들이 오늘 한 1,800억 정도 매수 우위한 반면에 외국인들은 한 1,100억 정도 매도 우위,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우위. 평소 그 강세장에서 조 단위로 이렇게 매도 매수 우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오늘은 좀 미지근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 대금 전체도 10조니까 전체 그 강세장 대비했을 때 한 절반밖에는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는 소강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이죠. 고객 예탁금이 66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70조까지 이렇게 갔다가 오늘 66조인데 전체 이렇게 추세를 보면요. 한 4월 달만 해도 50조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에 한 16조 정도가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대단한 겁니다. 개인들 16조는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 한 50조 못지않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지금 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달 정도. 그래서 전체 시장은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한 시장은 절대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그 예탁금 늘어나는 요 추이가 완전히 꺾였을 때 그때쯤이 시장이 좀 마감이 되는 그 타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ETF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ETF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지금 끌어나가고 있다. 그게 이제 주도주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2020년 3,300포인트 찍었을 때는요. 이 펀드 쪽에서는 돈들이 오히려 나오고 개인들 계좌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 시장은요. 지금 펀드 쪽에도 147조죠.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개인들 계좌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식형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이 쉽사리 꺾일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래프 보시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하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도 앞에 고점을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한 모습이죠. 오늘 닉게이 같은 경우는 0.56%, 대만이 마이너스 0.53%. 오늘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장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약하죠. 그렇지만 상승세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독일이 마이너스 0.6, 프랑스가 마이너스 0.7. 최근에는 유럽 시장이 좀 주춤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가 오늘 마이너스 0.02, 항생 마이너스 0.36.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시진핑 실각설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얘기가 드러날 텐데요. 어쨌든 그것도 좀 우리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주요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간 외에서 시세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7%니까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외 거래도 음봉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많이들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5.6%니까 굉장히 하락폭이 깊습니다. 최근에 아마 아메리카 당이라고 그래서 제3정당 지금 자기가 새로 만들겠다 그 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요. 특히 오늘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5.5%니까 요게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고
나머지 빅테크 주식들에도 상당히 양이 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0.45%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시간 외에 별로 좋지가 않고 오늘 밤 시장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더존 비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겹치고 있는데요.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첫째는 이제 AI 주도주로서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 요 흐름을 타고 있다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대주주가 한 20% 정도 되는 지분을 해외 사모펀드에다 넘기겠다. 요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대주주가 팔고 싶어 한다 하는 건 느낌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프리미엄을 지금 가격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한 2조 4천인데요. 4조 넘게 지금 호가를 부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매도 호가겠죠. 흥정이 되면서 이제 한 중간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3조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팔린다고 그러면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예전 그 최고가가요 2월 7일 날 92,00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요 9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A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 AI 분위기, 특히 오늘 이제 전체의 흐름은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전, 뭐 코나이, 카카오뱅크, 다날 이런 것들이 같이 테마로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테마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면 상승세가 더 강합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더존 비전은 지금 이제 매각 얘기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가 이렇게 상승세를 탈 때 자기 지분을 좀 팔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92,000원 전에서는 팔지 말고 한번 진득하게 버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흔드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올 텐데요. 흔들리지 말고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존 비전하고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급등 시에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이렇게 20일 선에 부딪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났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이쪽 테마 쪽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요.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조정받을 때가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때가 아닌가. 네이버, 카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이렇게 잘 아실 텐데요. 그동안에 급등 국면에서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조정을 근 한 10% 20% 이렇게 받았거든요. 더구나 21선, 이 생명선에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지금 좀 들어가 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한국콜마가 대단히 좋았어요. 근데 한국콜마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방산이 지금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2의 파마 리서치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실적을 이렇게 보셔도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2024년에 영업이익이 1,900억, 금년에는 한 2,600억. 근데 2년 전만 해도 한 1,300억이니까 요게 한 1, 2년 만에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지금 2조가 넘어서서 금년에는 한 2조 7천억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저기 한국콜마가 미국향,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선크림 요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으면서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현지 공장이 한 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도 성장세가 대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적주이기도 하지만 또 성장주로서 지금 파마 리서치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콜마를 집어드렸는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주춤하면서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한국콜마는 여전히 이렇게 21선 위에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관련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추세가 이렇게 단단한 거는 깨지지 않았을 때는 시장 전체가 꺾이더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 언제 파느냐? 요렇게 추세선 아래로 이렇게 음봉이 한두 개 길쭉하게 날 때, 그럴 때쯤에나 이제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콜마는 지금 현재로도 이렇게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2의 제2의 파마 리서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마 리서치만큼 한국콜마도 성장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실적 관련해서나 굉장히 전도 양양하다. 특히 미국향 이쪽에서 앞으로도 성장세를 우리가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쉽게 팔지 말고 좀 가지고 가보자. 급등주는 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팔아야 된다.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최근 시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세장은 일봉을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을 살 수 없게 된다.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긴 안목으로 길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조선주들, 대표 종목들 하나웨어로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또 조선에서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그래프 보면 일봉으로 보면요. 그래프가 좀 깨진 것 같아서 또 들어가기가 굉장히 주저가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래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웨어로 이렇게 그래프 보면 보시기 어떻습니까? 추세가 깨지면서 오히려 매도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평소 그 약한 시장 같으면 분명히 이게 매도 신호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강세장이기 때문에요. 요게 그 시장을 끌어가는 주도주였는데 요게 끝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시장도 같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이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는데요. 하나와 에어로가 됐든 조선주가 됐든 주도주들을 볼 때는 일봉을 보지 말고 주봉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주봉으로 봤을 때 오늘 약간 양봉이 났는데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 딱 21선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죠. 요 21선은 주봉으로 봤을 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요 21선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프가 조금 망가진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요 21선에서 딱 이렇게 양봉이 나고 있다.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봉 말고 주봉으로 보시고 혹시 들어가시더라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주봉에서 21선 정도에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떤가. 하나와 에어로 말고 또 다른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이렇게 보시죠. 현대로템은 21선 아니라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5일선으로 봤을 때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고 이렇게 단단한 모습입니다. 그러죠. 조정은 좀 받았지만 전체 추세로 봤을 때 상승세가 전혀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21선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망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조선 방산이 안 가는 시장이라고 그러면 시장은 일단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지표로 봤을 때 이쪽이 끝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가되 조정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자. 좀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추세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굳이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시장의 힘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시장의 힘은 거래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웨어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시장의 힘은 그대로
관심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거래가 이렇게 불쑥 솟아오르면서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 시장 강세 분위기로 봤을 때 방산이든 조선이든 이런 쪽은 아직은 이렇게 손절을 하거나 매도할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된다.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 좀 길게 보면 오히려 빠질 때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이제 끝났다 한다고 그러면 조선 방산도 여기에서 이제 조금 밀릴 때 팔아도 된다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시장이 이제 초반 국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개인들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쫓아가 살 필요는 없지만 밀릴 때마다 이제는 조금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다. 다만 일봉을 보지 말고 주봉을 보고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산에 의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도요. 일봉보다는 지금같이 이렇게 큰 장에서는 주봉을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조선 대표 종목이라고 봤을 때 일봉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게 되면 21선도 깨지고 음봉이 이렇게 나면서 이제 61선 근처에 왔는데요. 좀 깨진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팔고 싶기도 하고 또 사고 싶은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좀 들어가기가 조금 이렇게 주춤될 텐데요. 주봉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좀 더 긴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요.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21선이 저 밑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21선이 닿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근 2년 동안 요 21선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한 21선 요 바닥까지는 올 수는 있겠는데요. 오히려 그때는 매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일봉으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최근 시장은 워낙 그 시장 지표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봉을 보고 쉽게 속단해서 이렇게 팔 거는 아니다. 조금 길게 보고 견뎌야 되는 시장이다. 삼성중공업도 이제 제가 자주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 요거 뭐 한 7, 8천 원에서부터 제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추세로 보면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요 추세 하단에서는 꼭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봐도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 시점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죠. 주봉으로 보면 상승세가 더 단단하죠. 요게 21선이거든요. 21선. 21선 타고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굉장히 조정을 아주 이쁘게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에 의해서 조선주들도 최근 시장이 굉장히 그 강한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끝날 그런 시장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봤던 조선 방산이 지금 쉬고는 있지만 그냥 끝난 건 아니다. 오히려 안 가지신 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뚝심 있게 버텨볼 만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번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쪽 이쪽이 안 간다고 그러면요. 전체 시장을 지금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조선 방산이 실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재료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테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받으면 그동안에 또 못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로요. 일봉보다는 주봉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약간 좀 주춤하면서 조정 기미가 완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21선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부딪히면서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는데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 상승세가 아직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강세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정을 받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 방산도 그렇고 지주사도 그렇고요. 또 AI 관련주들도 그렇고 조정이 깊다고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워낙 강세를 띠면서 날아갔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서 못 사셨다고 그러면 최근에 한 10%에서 한 20%씩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도주들이.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그런 종목으로 한두 종목씩 꼭 편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대형주 쪽이 아무래도 더 눈에 더 들어옵니다. 이제 ETF 이쪽 관련해서도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종목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우리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존의 주도주들 조정을 받을 때 그런 쪽으로 매수해 가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시장 전체는 대세에 지장 없다. 빠질 때 들어가도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